우 전 수석의 영장 기각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도 오늘 아침 발빠르게 나왔습니다.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문재인 캠프의 반응입니다. 매우 실망스럽고 유감이다. 법원은 오직 박 전 대통령의 심기보좌와 사익부패 동맹, 기득권 지키기에 몰두했던 우병우에게 엄정한 심판을 내려주길 바란다. 재판에서라도 좀 바로 잡아달라. 라는 실망스럽다는 논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요. 민주당에서는 구속수사가 마땅하다는 게 국민의 시각인데 범죄 혐의 소명을 위한 검찰의 노력이 부족했던 건 아닌가? 검찰 제 식구 봐주겠다라는 얘기죠. 국민의당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법률 기술자인 우 전 수석이 또 한 차례 검찰의 창을 피해간 것이다. 국민들로서는 안타깝고 허탈한 심정일 것이다. 그리고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요. 법꾸라지 우병우가 또 법꾸라지가 됐다. 실력이 뛰어난 건지 검찰의 봐주기 수사인지 사법부마저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바른정당입니다. 영장 기각이 우 전 수석에게 면죄부를 준 건 결코 아니다. 검찰은 향후 기소와 공소유지에 힘써야 된다. 자유한국당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이건데 이 칼럼 우 전 수석에게 적용됐던 혐의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오죽하면 월요일에 남자 손강훈 변호사는 이거 구속영장 심사하는 판사라면 1시간도 안 걸려서 구속 때린다. 뭐 이런 말까지 했는데 그랬었죠. 어떻게 이렇게 사법정의는 어디 간 거죠? 기대에 섞인 전망이었는데 철저하게 어긋난 그런 상황이죠. 일단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 혐의가 지금 뭐 보도마다 좀 다르긴 한데 기본적으로 8개 혐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번에 이 특검으로부터 이제 특수본이 검찰이 다시 수사를 이제 이어받으면서 추구했던 것이 K스포츠 사업과 관련한 거였어요. 그래서 최순실 씨 이권을 위해서 K스포츠 사업 관련해서 이 대한체육회를 감찰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그 감찰하려고 계획은 세웠으나 시도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직권남용 혐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좀 추가를 해서 이것을 공소장에 추가했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이것도 어쨌든 직권남용 혐의로 공소장에 추가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세월호 외압 의혹이 있었고 그것도 직권남용 같은 제목인데 그것은 이번에 공소장에서 빠졌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결국은 이 세월호 외압이라는 것은 사실 당시 검찰에서 굉장히 좀 비껴가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 당시 세월호 사건 자체를 어떤 정부의 책임으로 돌리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이 내부의 어떤 논리였고 그래서 과실치사 적용을 그 당시에 이제 출동했던 김 정장에게 적용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 소위 말하는 고위층들의 그 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세월호 외압의 의혹을 공소장에서 뺐다라는 것은 내부의 어떤 고위층을 의식한 행위가 아닌가. 그래서 일단 공소장 내용 자체도 결국은 자기 식구 감싸기가 아닌가라는 얘기가 있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사실은 지금 8가지, 9가지 문제도 있지만 사실 그 정윤회 문건이 어떻게 보면 첫 잘못된 단추잖아요. 정윤회 사건 때문에 그때 수사의 방향을 돌리고 당시 그 이후로 그 경찰관 한 명은 자살했고 한 명은 지금 나와서 뭐 정신병원까지 갈 정도로 근데 그 당시 민정비서관이었던 우병우 씨가 도대체 그때부터 무엇을 했던가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혹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 전 비서관의 작품이었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공공연히. 그래서 정윤회 문건을 제대로 처리해서 사실은 비서관에서 수석으로 승진한 것은 아닌가 이런 의혹까지 받고 있어서 사실은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는 공소장에 적은 8가지 혐의 이외에도 사실은 국민적인 의혹들이 굉장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했다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우병우 씨는 역시 제2의 김기춘이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 정도로 법망을 제대로 빠져나간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재판부를 욕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번에 기각했다고 재판부를 욕하기는 어렵고 검찰의 무의지와 우병우 씨의 어떤 그 기술 뭐 이런 것들이 결합된 그런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팩트만 놓고 보면 박성규 전 대변인 오늘 모셨는데요. 법무부의 검찰국장은 뭐 거의 매일꼴로 우병우 전 수석과 통화를 했고 그리고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은 중요한 국면마다 최순실 거와 관련돼서 중요한 국면마다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와 통화를 했는데 검찰에서는 법무부 감찰국장, 김수남 검찰총장과의 통화 기록조차 조회를 안 했었다. 예, 조회도 안 했고 이번에도 그 언론을 통해 가지고 나오긴 했지만은 조사도 안 한 거죠. 조사도 안 했다. 지금 좀 전에 윤태곤 시장 얘기했지만은 그 부분에 관한 조사만 제대로 됐다고 하더라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을 것이다. 저도 공감합니다. 아침에 영장 기각됐다는 소식을 보고 저도 많이 놀랐는데요. 저희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대통령까지 구속시킨 마당에 우병우 수석을 구속시키지 않는다면 이번 사건 전체에 대한 그 점수를 매긴다면 50점 이하로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50점 이하다. 예. 저는
조금 전에 우병우 수석의 승리다 누가 이렇게 표현하셨지만 우병우 수석의 승리가 아니고 검찰의 실패다. 검찰의 실패다. 예, 검찰의 망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병우 수석은 지금까지 일관되게 모른다 그랬어요. 몰랐다. 그리고 거기서 책임을 빠져나가려고 했는데 그런 우병우 수석의 몰랐다는 주장을 뒤엎을 수 있는 증거와 그 상황을 가지고 우병우 수석을 압박하고 구속했어야 하는 것이 그 검찰의 역할이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모르겠어요. 의도적으로 좀 봐주기 위해서 좀 살살한 것인지 거기에 좀 넘어가 준 것인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분명한 것은 우병우 수석이 당당하게 책임을 지기보다는 비겁하게 무능함 쪽을 택해서 본인의 구속을 면하려고 했던 아주 비겁한 처신을 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무능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지위에 있는 중요한 직책에 있는 사람들의 무능은 역사의 엄청난 죄악입니다. 죄악이다. 예. 이번에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는 우병우 수석이 구속을 면했을지는 모르지만 본인이 스스로 주장했던 민정수석으로서 최순실의 존재도 몰랐고 최순실의 해놓은 일이 뭔지도 몰랐고 거기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민들이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본인이 가장 중요한 직무임에도 불구하고 몰랐던 것은 본인의 무능이라고 하는 걸 자인한 것이고 그거는 역사에 대한 죄악이죠. 그건 분명히 역사가 좀 평가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 얘기를 꼭 좀 드리고 싶어요. 검찰에 대해서. 요즘에 우리가 많이 나오는 영화들, 드라마들, 대한민국 전체 사회 구조적인 부패 고리를 형성하고 있는 영화들과 드라마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꼭 등장하는 게 검찰이에요. 검사고. 왜 이런 얘기들이 국민의 관심을 받으면서 또 박수를 받으면서 그 공감을 불러일으킬까요? 저는 이렇게 노골적으로 검찰이 비아냥거림을 당했던 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위기의식을 가져야 하고요. 검사선서라고 하는 것에 있는 한 구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이런 부분이에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혼신의 힘을 다해서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할 것을 나의 명예를 걸고 굳게 다짐합니다. 이게 모든 검사들이 임용되는 순간에 하는 선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신을 한 번 더 일깨워드리고 싶습니다. 검찰 스스로의 비위에 대해서 결국 질끈 눈을 감아버린 김수남 검찰총장 호의 이번 우병우 수사. 국민들은 끝까지 기억할 것입니다.